앞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분들도 요새 며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이 함께 탈당한 의원들과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제게 개인적으로 인터뷰 요청되는 것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 여러분 모셨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아침인데 열린우리당을 떠나면서 비통하고 비장한 심정입니다. 제게는 여러분께서 아마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 원내대표를 막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는 그대로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인 만큼 책임이 큽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열린우리당의 한계와 현 주소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는 통합신당 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틀에 갇힌 채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당의 품에 주저앉아서 속절없이 패배를 기다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이 침몰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덧없이 세월을 까먹는 짓은 비겁한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원내대표를 지낸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열린우리당의 틀 안에서는 아무 희망도 생성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패배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당신들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라. 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겠다.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지해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변화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라. 이대로 있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정권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제가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초대선 의원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창조적 분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열린우리당의 희망은 열린우리당을 깨고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열린우리당의 틀을 깨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지대에 가서 서야 비로소 중도개혁 세력 대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집권 여당 제1당의 틀을 깨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장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큰 내가 앞장서서 돌팔매를 맞자. 내가 죽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자. 이것이 제가 선택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기종군하면서 중도개혁 세력 대통합에 미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실 질문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질문 주시는 바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가 소외가 있나? 좀 사겠다.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받겠습니까? 지금 제일 좀 얘기가 되는 게 열린우리당이 상당 10년 만에 이렇게 연연이 되고 그런 청년이 돼서 정치학자들과 정치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한길 전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새로운 정당을 연대해주고 지금 탈당 결의를 해놨는데 그럴 경우에도 국민들이 그 당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런 물음을 했을 때 이제 오마이뉴스가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새로 만든 당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런 물음을 던질 때 그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로 생기는 당이 얼마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답은 쉽겠지만 무책임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이 창당 3년 만에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그 가운데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인 제가 새로 만드는 당은 100년 갈 거다, 200년 갈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방송의 실증. 네. 노 대통령께서 어제 당을 쪽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을 아끼죠? 말씀의 김 선생입니다. 네. 외부에서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부산 탈당이 기획 탈당이다, 아니면 거짓 이혼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남일 대표께서 본격적으로 좀 대선 구도나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 탈당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개 이제 기자분들 정도는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원내대표직을 마친 지 이제 일주일 돼가는 셈인데 제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둘 때까지 우리 원내 부대표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원내 부대표 중에 몇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것을 듣고 초재선 여러분이 제게 결단을 요구한 것이 도화선이 됐고 제가 그분들의 뜻에 따라갔다기보다는 고민 끝에 이것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결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였죠? 네, 김 대표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대선 행보라든지 이런 그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선 예비 주자로 뛰어볼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신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땅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신문의 김태균 기자입니다. 네. 새로운 그 교섭단체를 만드시면서 초반에 그걸 이제 인정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중도 실용, 중도 개혁 전쟁이 있었는데 중도 개혁으로 일단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좀 입장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로 가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번에 탈당을 결행한 의원님들의 가장 큰 본질성은 열린우리당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진정한 대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화, 중도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밖의 자유지대에서 희망이 생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책에 대한 같은 생각이나 이념적 본질성, 그것이 이번 탈당을 결행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통합신당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텐데요. 교섭단체가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는 소위 당의 강령 등을 통해서 노선이 정리되겠습니다만은 국회 교섭단체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정리돼가는 과정이 마무리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친정대 이기환의원은 일곱 명이 민생정치 준비 모임을 개최하고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님하고 사전 보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비전이나 정책하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모임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고요. 그런 발표가 있다는 얘기도 손정대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들었습니다. 예. 네, 현역일제 맞습니다. 임기중입니다. 네. 이번에 탈당 사건을 받으면서 좀 김동영 회장 쪽하고 좀 상담하시는지 그 부분을 전화하시면
외부 세력 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그런 데는 뭐, 공산, 민주국산, 뭐, 이런 분들하고 좀 해보셨는지, 뭐, 사실 영향이,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정동영 의장을 만났을 때, 이 얘기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지금 현역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대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도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그 정동영 전 의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번에 함께 한 것이 흔히 계보라고 그럽니까? 개파라고 그럽니까? 그런 입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단은 누가 누구에게 권유해서 결정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소신과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서 각자가 결단한 것이다. 각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내가 죽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각오로 결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뭐 있죠? 외부 세력, 예. 지금 이제 어제 그 탈당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외부 세력과의 연대, 또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주말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한 뒤에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사당의 의원들과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한편 정치권 밖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통합신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에 나옵니다. 네. 통합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다 정치권 밖에 몇몇 인물들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대표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다른 정파와 협상을 하겠다, 상대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그룹이 공중에 불링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도 붕 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제 함께한 의원들은 모두가 한 분씩의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한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주도하는데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이요,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다른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몇 분이 계시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만나야 한다,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네. 열린우리당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먼저 당을 떠난다는 비판이 한나라당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열린우리당 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으로 비유하면 이제 새 집을 짓겠다고 나오시는 건데요. 새 집이 헌 집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나라당의 논리라는 걸 지금 뭘 물으셨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꼼짝하지 말고 다음 대선 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그대로 진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짓는 집이 열린우리당과는 무엇이 다르겠는가? 같이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슬로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열린우리당의 한계와 현주소를 잘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린우리당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책임조차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를 한때 지지해줬으나 이제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편,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한 그릇에 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기자로부터 받는 전화 통화가 한 150통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묻고 싶은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가리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김한길 전 대표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국 기자인데요. 네. 지금 새롭게 신당을 추진할 때는 지금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은 우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내대표한테 추진할 때는 어떻게 아까 답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교섭단체 단계에서 소위 느슨한 울타리를 가진 상태에서 비정치권에 훌륭한 많은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신당 창당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당을 창당해서 용광로를 마련하면 기성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대표님께서 방금 이제 교섭단체 단계에서 느슨한 울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8당에 참여하신 몇몇 의원님들은 보다 작은 문제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그런 고려 때문에 이번 2월 입법부조금은 좀 힘들겠지만 5월 15일 이전에 시한부 신당이라도 상장을 해서 좀 어떤 그런 자금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는 전혀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을 해낼 때 그때 가서 받아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2월 15일인가요? 이전에 탈당을 해야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 이런 식으로 쓰신 거 봤는데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조금만 있다가요. 예. 새 교섭단체의 구성의 주요 모토가 사실상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노 대통령 개헌안 발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추구하시는 통합신당이 비노 반환 연대인지 그런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에 답변하면 제가 무슨 정치 세력의 지도자처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함께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과 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한 내용 제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할 때 국력이 소모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국력 소모에 대한 책임이 여당에게 돌아갈 텐데 저는 오늘부터 여당은 아닙니다만은 걱정은 걱정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열린우리당의 한계와 현 주소 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하는 일을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열린우리당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뒤섞여 있겠죠. 탈당을 하시면서 이제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추구해왔던 인생 개혁 법안들, 부동산 관련 법이라 이런 것들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정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탈당하신 분들이 개별적인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원님이 각자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친 정책에 관해서는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하고 통합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하고 통합 논의 부분은 좀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그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결행하시기 전에
혹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께는 정초에 집에 가서 세배드린 게 전부고요. 그러나 또 인사드리러 갈 때가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우리가 연대를 모색해야 할 대상의 하나입니다. 마음을 열고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질문을 좀 마감을 해주시죠. 더 있으신 분이 계신지. 떠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분을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패러디언도 있어요. 대표님은 예전에 서석에서 말씀드리는 대표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거품이 붕괴에 대해서 제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해가지고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게 뭐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는 건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이번 부동산, 열린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그 내용별로는 좀 입장을 스스로 가지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은 강론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네. 김한길 대표랑 같이 나가신 분들이 김한길 의원과는 성향이 많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한길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건 거 아니냐.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는. 그래서 김한길 대표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합 신당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도 50대 50이라고 보고요. 안 됐을 때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죠. 되고 안 되기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그분들이 후보로 계실 때에도 가까이에서 대선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 대선을 몇 달 앞둔 상황까지가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진상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민주평화 중도개혁 세력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후회할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당 창당할 때 언론에서 이제 찬신정이라고 이제 세 번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김한길 대표가 그 막교에서 기획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일단 인정하시는 걸 보시고요. 그 당시에 그걸 인정하신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창당을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면서 거기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또 어떻게 그 당시에 사고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마크에서만 일해온 사람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현역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창당할 당시에는 제가 구로을 지역 재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원외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있을 때입니다. 장관만 끝내고요. 그때 소위 천신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현역위원으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름이 앞에 내세워졌다고 보고요. 저는 창당 과정에 기획단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깊이 관여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책임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열린우리당의 비극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뒤돌아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꼽는 정치 실험, 기간 당원제라든지 당정 분리라든지 혹은 소위 원내 중심 정당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성향식 공천제 있는데 몇 가지는 확실하게 실패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창당 기획단 내서 기획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정해나가는 과정에 제가 창당 기획단장이었으면서도 제가 반대했던 것들이 거의 다 당시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제가 그때 더 야무지게 좀 일했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됐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도 가끔 합니다. 한 가지 얘기인데, 네. 대기종군 하시겠다고 하셨고, 대선 못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던가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번 올 연말에 있을 대선에 더 몇 번의 후보 경쟁에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게 그냥 지금의 다 제 심정인데요. 그 정도는 해주세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연대를 모색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정치 세력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을 모셔와서 우리의 대표주자로 세운다 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학규 전 지사를 좋아하고 그분의 여러 장점을 인정합니다만은 상대편 진영의 후보를 데려오자는 말을 우리 진영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유한길 전 대표의 기자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